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영어를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이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부모님들 대체로 무슨 생각 많이 하시냐면 수능 영어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모의고사, 수능 영어. 거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좀 되게 잘못된 상황이에요. 일단 수능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경우가 되게 드물고요. 일단 내신이 잘 나와야 수능을 가지고 최저를 맞추니 안 맞추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신이 잘 안 나오면 수능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능만 가지고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고3이. 그러면 내신을 잘 봐야 되거든요. 내신을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걸 깨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문이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이렇게 찾는 건데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은 인간 생존에 이익이 된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은 함께 발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인데 여기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짓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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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다. 이 다 거짓말하다잖아요. 그럼 제목에 여기 본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다라는 단어가 많은데 제목에 거짓말하다가 빠지면 답이 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짓말하다라는 말은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 말고는 다 거짓말하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면 생존, 그 다음에 이익, 그 다음에 이익, 이익 이런 말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짓말하고 생존하고 이익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답이거든요. 유일한 게 1번입니다. 거짓말하고 생존하고. 네, 인터넷 강사들이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야, 이게 기적을 내가 보여줄게. 해석 필요 없어. 단어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냥 맞추는 거야. 물론 이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풀려요. 내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신형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의고사는 이 지문을 학생이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처음 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이렇게 대략의 주제를 찾고 제목을 찾으면 되는데 내신은 이 지문을 범위를 가르쳐주고 공부를 해와 그리고 시험을 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처음 보는 지문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놓고 어렵게 내는 거하고 어떤 가능성이 높으냐면 당연히 공부를 시켜놨을 때 문제를 어렵게 내겠죠. 처음 보는 지문을 그냥 냅다 어렵게 내버리면 이 본문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대략적인 의미 파악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대략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내신은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미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다 같이 맞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를 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번. 동의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라. 이런 거거든요. as인데, as는 이제 가장자리예요. 탁구 칠 때 보면 as입니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끄트머리에 딱 맞으면 as고 그냥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끄트머리 맞으면 공이 튀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as라고 하는데 이제 as하고 비슷한 말이 margin입니다. 그 시장에 가면 이거 물건은 마진이 얼마야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요게 원가. 원가대로 팔면 손해잖아요. 원가대로 팔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끄트머리에 마진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붙여서 팔면은 그 마진이 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이익이란 뜻이에요. 에지도 이익이란 뜻이거든요. 가장자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지가 이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as는 보통 가장자리 여유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익이란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as의 동의어는 advantage.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완전히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다릅니다. 방향이.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의 동의어를 본문에서 찾아 모두 써라. 2번은 persuade입니다. 이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래놓고 본문에 찾아보시면 설득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맞는 단어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서쪽으로 이동한 술록대를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갔다고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 뜻은 설득하다 뜻이지만 본문에서 여기서는 속이다예요. 그래서 속이다, 거짓말하다, 속이다 이것들이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신은 정말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여기 3번인데 말할 수 있는 능력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발전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서울올림픽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서울올림픽? 들어는 보셨나요?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손에 손 잡고 이렇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영어로 하면 hand in hand, 손에 손 잡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로 쓰면 hand in hand 이렇게 되고요. T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함께는 together이죠. together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그 아까 제가 이제 인터넷 강사들이 사기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요. 세세하게 정확하게 잘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게 2학년 초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3학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잘 안 냅니다.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은 2학년 초까지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나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 유형으로 공부를 하고 실력을 탄탄히 기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푸는 스킬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스킬을 먼저 배우고 실력을 안 갖춰져 버리면은 실력 갖추는 데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스킬은 짧게 하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내신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신이 반영이 돼요. 옛날에는 비율이 달랐어요.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는 30, 3학년 때는 50이었거든요. 그 1학년 때 좀 못해도 됐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333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잘해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잘못하면 그게 이제 좋은 글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잘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은 모릅니다. 학생들은 몰라서 그냥 억지로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근차근 계속 좀 내신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좀 질리시죠? 이렇게 딱 보고 있으시면 이게 이제 시험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얘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가 문제냐면 선지가 문제입니다. 위의 내용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에요. 선지는 처음 보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선지의 문장들이 만만치 않게 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 놓은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은 교과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면 교과서에 안 나온 단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휘를 최대한 많이 외우고 고등학교 때 가야 됩니다. 그냥 범위가 여기라고 해서 없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4,000단어, 5,000단어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3학년 선지입니다. 글자 크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만 보다가 이런 선지를 보면 그러면 학생들이 실컷 여기 공부를 해놓고 여기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을 오면 제가 해석을 한번 시켜보거든요. 이 정도 문장을 해석하는 학생들은
아까 그 뭐지 퍼센트 1등급, 2등급 퍼센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도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우리 학원에서 보는 넬트 시험에 비교를 하면 거기서 한 20% 정도 나와야 이 정도 문장을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장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과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해석을 못한다고? 못합니다. 요게 되면 해석이 되고 어휘 능력이 되면 지금 시험에 2등급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지 해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딱 정확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그런 능력을 잘 못 키워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자, 빈칸 추론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나오는 형태니까 여기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이건데 원래 교재에서는 이거였어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질병과 맞서 싸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대로 안 내고요. 이렇게 바꿔서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단어를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 이 vulnerable이라는 이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온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를 모르면 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취약한, 병에 잘 걸리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병에 취약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정도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좀 느낌이 오세요? 그냥 계속 단어 문제잖아요. 네, 본문이 안 나왔던 단어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다가 조금 더 가면은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시켜보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왜 싫어하냐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그 능력이 별로 없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단어만 몇 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변형도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단어 안 나오는 단어를 외워야 되고 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고 원리대로 그걸 공부를 시키니까 아니 이거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는데 학생들이 인지를 못하니까 싫은 거죠. 그게. 계속 영어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래 글을 요약하시오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어떤 학교나 다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글은 읽어서 내용을 알아요. 학생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 하는데?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른들보다도. 그럼 텔레비전 프로그램하고 어른들하고 언어를 가르쳤을 때 어른들이 더 낫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약을 하라는 건데 이 문장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고 그 다음에 acquisition이나 crucial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그냥 실컷 공부는 해놓고 문제는 못 풉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effective가 나와서 효과적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쭉 읽어보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effective를 바꿔서 앞에 im 붙여서 ineffective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이 정도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이제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어하고 해석 능력 요게 돼야지 한번 겨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돼버리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40점 있잖아요. 이게 남의 점수가 아니고 자기 점수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어휘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계속 틀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자, 조금 쉬운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 단어 맞았나 틀렸나 이거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옵셔널 선택적인데 여기는 compulsory라는 강제적인 단어로 바꿔서 이제 틀렸다 이런 건데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게 러프트 이렇게 있거든요. 이 러프트가 어근으로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뱅크는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깨부수는 거니까 파산한 이런 뜻이에요. 은행을 깨부수니까. 그다음에 러프트가 깨다고, 그다음에 COR은 완전이란 뜻이거든요. 완전히 도덕성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타락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디스는 안 좋은 거거든요. 깨서 안 좋게 만드는 거,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건데, 요렇게 그 어근을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단어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에비던트하고 아비어스하고 어페런트하고 다 명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이제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에비야 이런 말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에비야, 그래서 아비, 에비 아비, 그 다음에 페어런트는 부모잖아요. 야 니네 에비 아비 부모는 명백하지 않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스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이게 훨씬 더 잘 외워지면 이걸 외우는 거예요. 에비 아비 부모는 명백한 거고. 그 다음에 보컬은 말이라는 거 아실 거고, 이퀄은 이퀴는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분명한가요? 애매한가요? 애매하죠.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애매한. 그 다음에 MB는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란 말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애매한. 그 다음에 이렇게 UN하고 UN은 not이에요. 애매하지 않은 거니까 명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애매하지 않은 거니까 명백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이코패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신병자라는 뜻인데, 사이코가 정신이고 패스는 병이에요. 사이코패스가 정신병자인데, 로지가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패스가 정신이고 로지가 패스가 병이고 로지가 학문이니까 병을 다루는 학문, 그래서 병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세러피는 치료라는 뜻이고,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자꾸 패싸니까 병이 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패살러지. 발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학생들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이게 뭐야 했는데, 근데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패싸니까 병에 걸리니까 병리학, 그 다음에 세러피, 병을 확 세려버리니까 낫잖아,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베니시하고 베니시는 앞에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위에 거는 사라지다고 밑에 거는 추방하다예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한뭐 두세 시간 후에는 알겠는데 한 2, 3일 지나면 어떤 게 사라지다지? 그래서 B잖아요. B를 뒤집으면 시였대잖아요. 이렇게 사라지다. 그래서 단어 외울 때는 모든 센스를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근을 이용해서 외우는 게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이거 센스를 발휘해서 외우는 게 좋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최대한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런데 발음하고 우리나라 말 뜻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학생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싫어하는 문법인데, 실제로 문법 문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문법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법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법이 뭐와 연결되냐면은 영작, 문법이 독해, 이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모르면 얘도 잘 안 되고 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문법 문제 몇 개 맞추고 틀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작, 독해 때문에 문법을 모르면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딱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이거 틀렸나 맞았나 찾아내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이렇게 그어놓고 틀린 거 맞은 거 찾아내봐, 이것도 딱 초점을 맞춰줘서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어슴푸레하게 어렴풋이 알아도 1번, 2번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문제 같은 게 문제인데, 이게 우리 주변 학교에서 안 나오면 뭐 그렇다 치겠는데, 충안고등학교 엄청 나옵니다. 충안고등학교는 문법 정리가 안 되면 1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충안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문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충안고등학교는 다른 어떤 학교보다 많이 문법이 나오는데 한 35, 8문제 중에서 문법이 무려 6개나 나옵니다. 이번 그 중간 시험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6개, 2개 합하면 12개예요. 그럼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충암 갔을 때 어휘가 안 되고 문법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등급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 얻어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은 어떻게 얻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떤 의도냐면 평균 점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예요. 그냥 어떻게 뭐랄까 운으로 맞추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버젓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충안고등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자 문법 문제, 문법은 이 영작과 직결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건 이 근처 학교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제가 다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럼 여기 보시면 교과서 원문에는 이제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영작을 하시온데 교과서 원문에는 이 줄 그어 놓은 게 앞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문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내면 외워서라도 쓰겠는데 그대로 안 냅니다. 물론 그대로 내는 학교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변별력을 갖추자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대로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냐면은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거 이용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걸 쓸 수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작 문제가 나왔으면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영작 문제에서는 뭘 찾아라? 문법을 찾아랍니다. 반드시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찾아지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법이 영작에 나오는지 좀 알면 접근이 쉬운데 여기 문제는 1순위, 2순위 다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하고 사역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게 1순위, 2순위 가장 잘 내는 영작 문제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 놓으면 이제 맞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내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 어휘, 독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법은 중요 영역을 전체적으로 정리, 지금 4달 남았으니까 한 2번 정도, 2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반드시 해석과 영작과 연결되니까 연결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교재로는 이제 이런 교재들 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연결인데 1번, 2번을 보시면 동사 뒤에 ing 명사, 동사 뒤에 ing 명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건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1번은 그가 끝냈습니다. 다리 건설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1번은. 2번은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아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문법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건데 동사 뒤에 명사가 왔잖아요. 동사 뒤에 이게 명사라고 치면 이렇게 동사가 오면 동사 뒤에 이 명사는 이 동사의 주어인 거예요. 그럼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의 성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어만 무작정 이렇게 조합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구문 독해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필요해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 내용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지 그래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학교 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조금 어려운데 갑자기 헤드, 데이, 팔로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해석을 못 하거든요. 얘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if, they, had, follow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if가 문장에서 생략이 되면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뀐다 이거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if가 없는데 if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 문법은 해석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문법 문제가 적게 나와도 문법을 모르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맞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구문 독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 방학 때 이걸 꼭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이게 그 큰 지문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쌓여서 글이 되는 거잖아요. 한 문장 한 문장 글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해결이 되면 그러면 할 만합니다. 지금 4개월 남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가르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2반을 가르쳤었는데 한 반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한 반은 완전히 성공을 했고요. 이게 뭐 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잘 가르치고 싶은 거죠. 반드시 이거 이제 구문 독해 이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올라가게 해야 돼가지고 제가 막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막 학생들을 막 잡고 이게 가르쳤더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그냥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하더라고요. 꾸역꾸역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냥 학원을 떠납니다. 이걸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안 하면 토요일도 수업도 없는 토요일로 불러가지고 막 시키고 하니까 당장에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아십니까? 학원을 그만두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학생이 그냥 저기 선생님 이상해 나 다른 데 갈래 가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럼 그 학생이 정착한 학원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안 가르치는 딱 중요한 부분을 빼고 그냥 어슬렁 단어도 150개 외워야 되는데 50개만 외우는 학원. 그 부분은 네, 부모님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이 사기치는 학원이 아니면 이게 니네 시키려고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반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너무 절망스럽고 근데 잘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뭐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놀아야지 이렇게까지 뭐랄까 압박을 받으면서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냥 그만둬버려서 그냥 네 이제 그 뒤로는 모릅니다.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성적이 나오고 했는지는. 자, 그 교재가 초단기 기본, 그 다음에 초단기 플러스 모의고사 구문 정리.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걸 꼭 가르칠 거예요.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학원 유튜브가 있는데 혹시 유튜브 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안 올릴 겁니다. 이게 기본 정도는 그냥 뭐 비슷비슷해요. 다른 데하고. 근데 얘는 제가 2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걸리는구나.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저거 물고 늘어지면 그쵸 그만두려고 해요. 그리고 또 좀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가르치는데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막 뭐랄까 자기도 온 힘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냥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야 하면 핑계거리라도 있잖아요. 자기도 막 달라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딱 그겁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계속 이야기하는 구문 독해 책이 이거예요.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딱 기본기 익히는 거고 얘는 요거 뛰어넘으면 해석에는 네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르쳐 보면 어떤 학생은 되게 빠른 시간에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은 좀 안타까운데 1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듯 하다가 또 지나면 또 못하고 그러면 그 학생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영어에서는 여기가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겨울에 해결하려고 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천일문 기본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되게 좋은 책이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걸 다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황해져요. 기본이 잡혀 있으면 좀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도 맥락을 잡고 갈 건데 학생이 그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요걸 해버리면 어떤 게 큰 중요한 맥락인지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이걸 4개월 안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으로 해버리면 학생들이 뭔가 공부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각각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영어가 이렇게 생긴 거야 하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단기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일부러 뺐어요. 일부러 빼고 큰 맥락이 되는 것들만 이렇게 듬성듬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영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리고 나서 좀 세부적인 것들을 갖다 붙여도 어떤 게 중요 맥락이고 어떤 게 세부 상황인지 이 상황을 알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드시 이거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건너뛰고 또 어떤 학생들은 천인문 핵심인데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정도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 겨울방학 때 이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넘어가는 학생들은 그때부터는 그냥 국어 실력이 영어를 좌우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 학생들은 국어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일단 뭐가 안 되냐면 기본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국어 실력이 영어 실력입니다. 근데 여기가 넘어가면 네, 2등급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 넘겨가지고 2등급을 맞게 하는 게 고등학교 가서 2등급을 일단 맞게 하는 게 2등급도 안 맞고 바로 1등급 맞는 건 아니고 2등급 그 이상 돼야 1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2등급은 맞게 하자가 가장 뭐랄까 목적으로 하는 그런 뭐랄까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자 그리고 이제 독해는 이제 거의 모의고사 지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인데 제가 좀 재미가 없죠. 어휘가 좀 어이가 없잖아요. 학생들 예전에 처음에는 뭐 이게 아까 뭐 베니시 이런 거 이야기하고 패살러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막 어이가 없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어휘가 지금 쭉 보시면 동의어, 반의어 이 부분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책에 보시면 이게 학원에서 만든 단어책 일부분인데 amplify에서 이렇게 동의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clarify에서 동의어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것도 외우면서 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표제어만 외우고요. 이제 2바퀴 정도 돌아갈 때 그때 이제 동의어까지 정리를 같이 외우게 하는 거죠. 동의어를 꼭 외워야 됩니다. 아까 계속 시험 문제에서 비슷한 단어, 동의어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동의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질문을 드리면 답을 안 하실 거죠.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똑같은 뜻인데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어구를 안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어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똑같은 단어를 안 쓰는 게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시험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동의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 당연히 동의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반의어는 거기다 not을 붙이면 반의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의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시험 준비하는 교재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교재를 오른쪽에 동의어, 이런 걸 오른쪽에 동의어, 그 다음에 반의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생들 시험 준비를 시켜줍니다. 단어가 2,400, 3,600, 4,800, 5,500인데 중학교 졸업하면 이 정도 단어를 외웁니다. 2,400개. 간단해요. 한 번에 한 학년에 800개. 3, 8은 24.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한 학년에 1200개, 1200개. 쉽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면 3600개, 2학년 마치면 4800개, 수능 볼 때 5500개면 충분합니다. 5500개 외우고 있다고 해서 수능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알면은 수능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보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몰라도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지나서 3600개, 2학년 4800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단어는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한 4000개 이 정도를 알고 들어가면 유리합니다. 시험 볼 때. 어차피 5500개 정도 외워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해서 4000개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1학년 지났을 때 3600개가 아니라 들어갈 때부터 4000개를 알고 있으면 어휘의 확장이나 동의어, 반의어 나오면 맞출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작년에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했는데 막 외우게 하니까 네, 그냥 선생님 이상해요. 선생님 대부분 선생님 이상이에요. 선생님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많이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되게 오랜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 독해는 일단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독해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강사의 독해 실력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독해 실력을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을 이제 그 등급별로 선생님들 등급별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1단계 낮은 단계 선생님은 여기 실험실에서 이 데이비 더닝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목격자 증인에 대한 실험을 했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떤 증거냐면은 주의 깊은 숙고, 얼굴 표정에 대한 주의 깊은 숙고, 그 다음에 상세한 토론, 선택 과정에 대한 상세한 토론이 정확하지 않은 식별의 표시일 수 있다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석 잘했잖아요. 아닙니까? 해석 잘했잖아요.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네, 1단계 선생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못하는 선생님. 대부분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하고 마치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는 중요한 맥락을 찾는 겁니다. 여기 목격자 증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목격자 증언이 아주 주의 깊은 숙고를 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느낌이 확 오시죠, 어머님들? 예, 요게 이제 1단계에서 넘어간 2단계 선생님입니다. 이것조차 못하는 강사들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3단계는 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그러면 혹시나 이제 자기가 실력이 안 돼도 점수가 조금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강사들은 학생들의 실력이 70이면 75, 6점을 맞게 해주는 강사가 네, 좋은 강사예요. 제일 좋은 건 실력 자체를 올려가지고 80점 이상, 90점 이상 맞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데 모두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생 그 강사가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한 5, 6점 정도 자기 실력보다 높게 점수를 맞게 해주는 예, 강사의 노력입니다. 시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이 글을 그리고 강사들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학교 내시는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들이면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들이면 학생은 네,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주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이제 4개월인데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모릅니다. 학생들은 지금 공부 안 하고 싶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떡하든 올라가서 해야지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시험 4번을 보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잖아요. 중학교 때는 시험 보기 전에 조금 그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일반적인 실력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바로 학교 내신 공부를 하고 내신 끝나면 또 다음 내신 공부를 하고 내신이 그냥 다예요. 수능은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중간에 치잖아요. 잘 나오면 괜찮네, 잘했네, 실력이 올랐나 보다 하고 잘 안 나오면 괜찮아, 뭐 그거 이게 대학교 입시 성적도 아닌데 그러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죽이고 할 필요가 없고 학생도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신이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만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중간고사 한번 딱 봐버리면 모의고사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 이상은 그냥 잡니다, 모의고사 때. 그렇다고 막 안 자고 하는 게 낫긴 한데 잔다고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이게 뭐지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안 할래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때 그 사탕 먹는데 이 사탕 먹으면 이가 썩고 나중에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다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탕 하면은 때리고 사탕 먹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알아들어주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양치질 하라 그러는데 합니까? 양치질을 안 하면은 나중에 뭐 임플란트 하고 나중에 뭐 음식 설명해서 안 되거든요. 네,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4개월이 맨날 있는 4개월이 아니고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제가 시험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개월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계속 시험 보고 가고 시험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더 있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한 번 더 있어요. 이때보다 훨씬 작게 한 2개월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맥락을 제가 왜 자꾸 맥락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냐면은 강사가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글을 읽을 때도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그래야지 학생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 만약에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기본기를 해서 이 이후에 성적이 잘 나왔다고 쳐도 여기는 어떡할 겁니까? 1학년 때. 1학년 때 4번 33% 그건 어떻게 해요? 안 바뀌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때 성공을 해가지고 그 뒤로 잘 나온다 하더라도 1학년 때 망쳐버린 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가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1학년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 준비를 막 하잖아요. 실력도 같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신 준비를 막 하잖아요. 기본기가 없으니까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암기력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력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점수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암기력까지 어떻게 할 수도 있긴 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근데 암기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실력 자체가 올라가진 않는데 기본기를 갖추고 올라가면 실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본기,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강사도 꼬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공부 안 하겠다는 거 말려야 되고 이때가 딱 어떤 학생들은 알아서 그냥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점수차가 92점대, 68점대 이렇게 나는 거예요. 1등급이고 이게 2등급이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1점 받았어요. 91점하고 68점하고 똑같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잘한 애들은 엄청 잘하고요. 안 잘한 학생들은 엄청 못해요. 사실 70점이면 7점 밑이면 낙제잖아요. 거의. 근데 대다수가 70점 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일이 벌어지는 게 뭐 때문이냐면 아까 말하는 어휘 능력하고 영어는 해석 능력입니다. 이거 두 개를 안 해가지고 70점을 못 맞는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면 70점은 쉽게, 80점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돼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단어 목표가 이제 400개 이상, 동의어 정리까지. 그 다음에 문법은 2번 정리. 꼭 중요한 거 독해 연결, 영작의 연결. 그 다음에 독해는 선생님 실력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문제? 이게 실력이 좋아도 뭐가 문제냐면 학생이 직접 해석 연습하고 점검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그만둔 거거든요. 그냥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 수업만 듣고 그냥 가라고 하면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 수업을 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제가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면 알아들었다라는 이해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알아들어지니까. 근데 자기가 영어로 쓰여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그 차이를 학생들이 빨리 인지를 하고 그 차이를 메워야 되거든요. 그게 학생이 직접 해석하고 연습해서 점검하는 건데, 이걸 이제 강하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저 선생님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이렇게. 그걸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밖에 없으세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좀 이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막 진짜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가르치려고 막 하는데 근데 내 아들 딸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들이면 학생은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 가능하다. 이걸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그리고 대부분 말씀드린 게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 시험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가 딱 그럴 때인데 학생들은 진짜 이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놀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뭐 이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따져보면 그런 거죠. 연말까지만 놀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연말까지 놀면 이게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중학교 3년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요 4개월하고 양으로 치면 이게 더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그 강사들도 그냥 학생들한테 이게 중학교 1, 2, 3학년들한테 준비도 안 된 학생들한테 막 무작정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잖아요. 그 당장에 이제 고등학교 갈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밀고 당기고를 좀 해요.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학생들 입장을 좀 이렇게 해주면 여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럼 이때 학습량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반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면 그냥 반이 버려서 여기에 이만큼에 있던 실력이 그대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은 반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가 있고 자기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약간 내려가 있고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굉장히 뒤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뭐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근책이라도 쓰시든지 놀면은 용돈을 반으로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용돈을 뭐 이렇게 4분의 1을 올리고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냥 딱 이 시기거든요. 이때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좀 앞선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 해볼 만한데 고등학교 가면 정말 벽이에요. 제가 하나만 딱 그림을 그려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계단이거든요. 계단 단면이에요. 이제 이게 중학교 3학년이고요. 고1, 고2, 고3이라고 치면 계단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뛰어넘을 때 여기까지 뛰어넘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높아요. 뛰어넘기 전에는. 그리고 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 학생이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것도 좀 방어막이 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기가 일부러 막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여기 뛰어넘을 때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제대로 왜 안 가르치냐면 학교 시험이 너무 쉽습니다. 중학교 때 90점 넘기 되게 쉽잖아요. 한 50%가 90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점수가 나오고 더 어렵게 문제를 안 내니까 그냥 공부할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 못 넘어요. 근데 넘고 나면 안전벽도 조금 있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은 조금 더 낮습니다. 안전벽도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떨어지는 것도 1학년보다는 쉬운데 일단 요 정도를 넘어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인데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 좀 그 이후로는 쉽고 여기 못 올라가면 네 굉장히 그냥 어떨 때는 좀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기를 가르쳐줄 여유가 없어요. 바로 시험 준비고 범위는 엄청 많고 하니까 기본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기도 자괴감이 드는 게 이제 공부를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이게 뭐 5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학생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학생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공부를 하고 얘도 공부를 하는데 목표치가 여기인데 얘는 이만큼 하면 이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얘는 이만큼 해서 목표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딱 이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어떻게 하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토요일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초단기 구문 있잖아요. 그걸 무료로는 못합니다. 그 무료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학생들 알려드릴 텐데 안 와요. 한 번 오다가 안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돈을 하나도 안 내셨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 그래 뭐 좀 이번에 오늘 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무료로 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인데 2만 원 받고 할 생각입니다. 2만 원이라도 내면 그러면 부모님들 2만 원 아깝잖아요. 여기 교재비까지 포함된 건데 아무튼 토요일 날 이거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참석을 시키려고 그리고 그 초단기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그걸 꼭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토요일 날 11월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강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학생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렵고 학생은 따라올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때는 부모님들이 채찍을 하시던 당근을 하시던 그때 좀 넘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이 알아서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을 봐보면 다릅니다. 근데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냥 안 하고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는 됐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별 준비하지 않고 가가지고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그래도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조금 더 하고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게 조금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안 해버리면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좌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점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40점도 못 맞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50점 안 되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고
그럼 이제 점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50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으면 학생이 처음에 받으면 내가 뭐 공부를 좀 안 하고 와서 그렇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말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말이 더 떨어져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공부 체질이 아니고 난 다른 걸 해야 되나 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럼 끝입니다. 그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딱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학원하고 짜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래서 이제 바쁘신 와중에 모셔서 이런 상황이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